안녕하세요. 교몽입니다. 오늘은 자유놀이 중에 과학적 개념이 반영된 자유놀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의 발표자, 사랑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료 장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꺼진 표시를 했죠. 이렇게 꺼진 표시를 했고요. 스위치가. 그리고 오늘의 발표자 여기에 켜진 스위치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극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수험생 모드, 교사 모드. 그래서 수험생 모드일 때는 우리가 수업 실현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고, 이제 교사 모드일 때는 요런 이제 교사 스위치를 킨다라는 의미로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교사 스위치를 킨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에 공으로 놀아요 라는 제가 수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명이 공으로 놀아요. 같이 읽어보면 자유놀이이고요. 대상은 이제 만 5세, 인원은 한 5명, 수업 목표는 자유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유라고 만약에 한다면 목표는 설정을 하시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놀이 자료는 각종 종이관, 지관, 가장 긴 종이관이 한 개가 있고 휴지심이나 크고 작은 지관은 개수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림 1에 참조하라고 이렇게 써 있었고, 과학 영역에는 탁구공, 탁구공보다 작은 구슬, 미니 탱탱볼 등이 비치되어 있음. 자, 그리고 상황 및 조건. 며칠 전부터 학급 유아들이 바닥, 책상 등의 공들을 굴리는 행동에 관심이 많았음. 유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놀이를 지원할 것. 실내에서 놀이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 과학적 개념 중 기울기, 속도에 관심을 보이는 놀이 모습을 반영할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히 자유놀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손을 못 대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동극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장소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뭔가 잘못되면 계속 뭔가가 쳇바퀴가 돌듯이 이거 안 들어가고 저거 안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어떤 장소, 어떤 놀이 영역에서 유아들이 놀이할 것으로 상상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교재에 써놨고요. 그리고 어떤 놀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였는가, 놀이 주제, 놀이 에피소드, 놀이 결과 등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선생님들께서 혹시 여기에 내가 과학 영역을 상상했다. 과학 영역을 상상했다. 그러면 만약에 과학 영역을 상상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확 막막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쌓기 영역, 뭐 역할 영역, 미술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 개념이라고 했을 때 과학 영역만 만약에 생각이 나면 출발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영역은 뭔가 돋보기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하면 해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생각보다 과학 영역에서 시작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놀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했는가 했을 때 내가 뭔가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게 공을 굴려? 여기다 공 굴려? 그래서 공 굴려? 이게 만약에 상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적 개념이 포함된 어떤 놀이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두 가지가 자유놀이를 구상하고 수업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점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실현을 좀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로 제가 수업 하나를 한번 유아들이랑 그리고 교사랑 대화하듯이 그냥 수업을 좀 해봤거든요. 저 혼자 하느라고 처음에는 제가 유아랑 교사랑 다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유아 생각하고 교사 생각하고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서 하다가 뒤에는
그 아이들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아이들이 어떤 놀이 상황에서 뭐를 놀면서 과학적 개념이 반영이 되는지를 초점 맞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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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간다. 야, 김민수, 이렇게 하면 우리 방해받잖아. 아, 진짜, 이거 다 굴러가지고 우리 거 부서질 뻔했어. 아니, 나는 거기까지 굴러갈 줄 몰랐지. 아, 미안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 민수가 이거 탁구공 다 여기 관에다가 굴려가지고 우리까지 침범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민수가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했구나. 이거 이제 놀이하면 안 돼. 나는 놀고 싶은데,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친구 놀이하는 곳이랑 우리가 놀이하는 곳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멀리까지 굴러가니까, 이걸 멀리까지 굴러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친구들 놀이하는 곳까지. 선생님, 이렇게 블록으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영화야, 너한테 안 넘어갈 것 같지? 그럼 이제 해도 되겠다. 자. 근데 이거 팔이 계속 무거운데? 이 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민수가 계속 이 관을 들고 이렇게 탁구공을 하니까 팔이 좀 아팠대요. 어떻게 하면 팔이 안 아프고 이렇게 탁구공을 밑으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내려보낼 수 있을까? 선생님, 이렇게 의자로 놔두는 거 어때요? 의자로 한번 해보겠니? 의자에 놓고, 선생님도 이거 해봐도 돼? 네, 선생님 해도 돼요. 오! 근데 여기에서 막혔다. 구멍이 밑에가 막혀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선생님, 이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해볼게. 또 막혔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볼래. 여기선 돼요, 선생님. 이렇게는 된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막혀요. 안에 보니까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위로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잡고 있으면서 하면은, 팔이 계속 아플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우리 묶는 거 어때요? 여기를 묶어볼까? 어떤 걸로 묶어볼까? 선생님, 우리 미술 영역에서 제가 끈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여기 노끈으로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도와줬더니 좀 튼튼해졌고, 밑에도 저렇게 블록으로 받침대를 하니까 이게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더 구멍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더 잘 들어가요. 오, 오. 지연이가 옆에서 와가지고 민수한테 질문을 하네? 지연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네? 한번 해볼까? 아까도 민수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야지 잘 내려간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요 정도? 오! 밑으로 살살 내려볼게. 안 떨어지지? 하나 더 내려볼까? 이렇게, 중간에 선생님 여기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좀 더 기울어져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볼까? 요런 식으로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요 미끄럼틀 엄청 기울어졌다. 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더 빨라요, 더 빨라. 근데 여기 안 맞는데? 선생님 앞에다 좀 더 미끄럼틀을 이렇게 기울으니까 여기 더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 거지? 알람으로 한번 스톱워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우리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금 저 블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랑
그럼 어떻게? 요 정도? 블록을 한 3개 더 올렸을 때 얼마나 공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공이 몇 초에 내려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 수지가 와가지고 너네 여기서 뭐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우리 여기서 공 미끄럼틀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다고 민수가 얘기해주고 있어. 아, 나도 여기 옆에서 해보고 싶다. 민수가 옆에 친구가 해보고 싶은데 이거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네. 그럼 어떤 순서로 우리 이거를 공을 내려보는 거 해볼까? 민수, 지수, 뭐 수지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볼까? 아, 그런데 나는 같이 동시에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 더 없어요, 선생님? 엄청 긴 휴지심 같은데? 아, 이 휴지심 같이 생긴, 아이고, 이 휴지심 같이 생긴 이 종이관 우리 민석이가 가지고 와서 재밌게 놀자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밖에 없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휴지심으로 만드는 건 어때요? 우리 휴지심에 이 탁구공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까? 아, 선생님, 이거 휴지심이랑 이거 탁구공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불빛 같네? 탁구공이 더 큰가 봐요. 여기 동그라미보다. 그러면 다른 공으로 우리 해보는 건 어때? 선생님, 저 과학 영역에 있던 그 탱탱볼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요거 작은 탱탱볼이 여기 휴지심 안에 들어가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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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길게 만들면 되겠네. 우리 휴지심 많잖아. 나 이거 미술영역에서 길게 붙여와야지. 선생님, 저 미술영역에서 만들어 왔어요. 아직 더 해야 되네? 더 붙여올게요. 이 정도면 비슷한데?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야지. 쟤 친다. 쟤를 쳐. 한번 해볼까? 자꾸 떨어지네. 저기로 나가네. 우리 여기 뒤에 담을 더 쌓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담 쌓으면 될까? 한번 해볼게. 된다. 하나 더 해봐야지. 쟤 쳤어. 나도 칠 수 있어. 나도 칠 수 있다? 휴지심보다 더. 쟤 쳤어. 해봐야지. 쟤는 못 치네. 탁구공은, 저거는 탱탱볼이라서 튕기는데 탁구공은 안 튕겨. 맞아. 그러면 이거 탱탱볼로 해볼래? 된다. 우리 이거 맞추는 거 할까? 맞추는 게임 재밌겠다. 여기 한번 맞춰보자. 해보자. 근데 게임 하려면은, 너는 너무 짧은데? 너는 너무 길고? 이거 맞춰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나 이거 우리 똑같이 해야 되니까 게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 나 이거 더 붙여올게. 우와, 진짜 길이 똑같아졌어. 같이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내가 이게 힘이 약하네. 너는 이게 단단한데 이렇게 나는 이게 구불구불거려. 이거 꼭 미끄럼틀 같다. 워터파크 그거 같아. 워터파크 슬라이드 그거 같다. 이거 더 붙여야 되겠는데? 이거 다 떨어지는데? 나는 그냥 여기다 놓고 굴려야 되겠다. 우리 그러면 누가 같은 개수 이렇게 세가지고 누가 먼저 저게 꼴이 나는지 시합할까? 좋아. 나는 저 탱탱볼로 할 테니까 너는 저 탁구공으로 해? 우리 몇 개로 할까? 10개? 그래, 10개. 그러면 나 10개 가져온다. 자, 바구니에 10개 다 담았지? 우리 같이 개수 세볼까? 이거 굴러가니까 이거 셀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빼가지고 안에다 넣는 걸로 하자. 좋아. 빼서. 자, 1부터 세는 거야. 자, 1, 2, 3, 4, 5, 6, 7, 8, 9, 10. 다 됐다. 우리 이제 한번 굴려보는 거 시합하는 거야. 옆에 지원이가 준비 시작해준대. 심판. 그럼 너가 심판. 자, 영상 봤습니다. 그래서 놀이 예시로 이 수업 절차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했죠?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굴리면서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교사가 이제 놀이 지도할 때, 놀이 지원할 때, 놀이 개입할 때,
아, 뭐라고 하면서 말하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유아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려면 이 첫 시작 놀이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좀 줌인하겠습니다. 놀이 첫 시작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갈등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교사에게 유아가 선생님 이것 보세요 막 요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민수야 이건 뭔데?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구나, 선생님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생님 이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민수가 부르네요, 민수가 이걸 도와달라고 해서 부르네요, 요렇게 하면서 도입이 시작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놀이에서는 대집단으로 시작하지 않고 도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입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대집단에서부터 오늘 우리 이제 자유놀이 할 거지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아이들 놀이에서 개입한다, 놀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하나의 답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자, 전개에서는 놀이 흐름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놀이 행동들이 상상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림으로 스케치하는 거. 제가 오늘도 또 흑백 요리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팀전 할 때, 구상할 때 혹시 이제 보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팀전을 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서 막 여기 어떻게 플레이팅하고 여기에는 이거 들어가잖아, 이거 먼저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머릿속에 그 요리 구상한 게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유놀이를 할 때 내가 쌓기 영역 여기 뭐 역할 이렇게 간다, 여기에서 무슨 놀이하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공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할까? 이렇게 지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공 굴리고 뭐 순서에 따라서 뭐 같이 시합해서 준비 요이 땅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게임 여기 뭐 하고 요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연습을 할 때, 수업실은 연습할 때 이미 요리 레시피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거기 팀전에서, 흑백 요리사 팀전에서 거기에 레시피를 전부 다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레시피는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에선 이거 이렇게 뭐 구워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으깨주시고요, 뭐 감자는 이렇게 하시고요, 요런 것들 얘기하듯이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으깨는 방법을 거기 가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상상할 때 내가 그 흐름은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걸 막 동극처럼 이거 외워서 이거 종이가 나오면 공 모으기 이게 아니라 애들이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재밌겠고 저렇게 하면 재밌겠고, 시합할 수도 있고, 시합이라는 거, 게임이라는 건, 규칙 있는 게임이라는 건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친구들이 막 모여서 야 이거 뭔데? 이런 게 상상이 된 채로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이 처음엔 관심을 보여서 뭐 그 종이관이건 뭐 천이 나오건 아니면 플라스틱 박스가 나오건 그냥 종이 박스가 나오건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건 간에 그걸 관심으로 표현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문제 상황 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서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구성놀이를 한다거나 거기에서 가작화, 그러니까 상상놀이, 사회극놀이 이런 걸 한다거나 그렇게도 우리가 확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글씨로 적어놨지만, 전개를 글씨로 적어놨지만 흑백요리사에서 그 플레이팅한 완성본까지 상상되는 그 느낌이어야 돼요. 여기에 줄치고 막 글씨 쓰고 이게 아니라 글자를 모은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애들이 어떻게 말할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아, 요게 좀 가닥이 잡히면 자유놀이도 시험이 나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게 귀에 이미 들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손에 양파를 써는 게
익숙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뒤에서.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뭐 놀이평가를 해서 뭐 게임 소개 영상을 찍은 걸 보여준다거나,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놀이 재밌게 했나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옆에 서가지고, 오늘 민수랑 뭐 지우랑 누가 더 빨리 공을 굴리나 시합을 했대. 그래서 친구들한테 게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우리가 촬영했다?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전시를 해서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들도 게임을 할 수 있게 좀 심화 확장을 시킨다면, 저는 거기까지만 보여드리잖아요. 게임 딱 하자.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해보고 그렇게 끝났는데, 거기 더 나가서 나도 해볼래 친구들이 몰리면 어때요? 자 줄을 서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줄을 설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우리가 순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순서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나 여기 첫 번째 게임, 나 두 번째 게임,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게임판을 뭐 한다고 하면 게임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누구 여기에 우리 이름 여기 카드 같은 거 붙이고, 두 번째 이름 자석 카드 같은 거 저번에 동국에서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준비 시작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3명이라는 건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해서 공을 굴리는 게 이렇게 3개, 요렇게가 될 수 있게, 뭐 탁구공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굿을 가지고도 뭐 빨리 넣기 해볼 수도 있고, 공을 여러 개 가져와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슬팀, 탱탱볼팀, 또 뭐 있죠? 탁구공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하나 그렇게 이제 시합을 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전시를 하고 싶다, 이걸 전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하면 옆에 게임 설명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 종이, 양면 색종이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레고에도 순서도 있고, 뭐 조립하는 거에도 순서도 있듯이,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 친구들 알려줄 때 우리가 요렇게도 만들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언제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 자료라는 거, 책,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상황에 없어도, 그러니까 맥락 밖에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시간대에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공간에 있어도.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 저 게임 이거 순서도 만들고 싶어요. 게임 영상 아니면 게임 그 사진 모아가지고 옆에다가 써주고 싶어요. 게임 어떻게 하는지, 게임 방법.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여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여기는 게임하는 공간입니다. 뭐, 어떤 복도나 어디 뭐, 로비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게임 방법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또 심화 확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종이심이 더 길면 어떻게 될까? 더 길게도 실험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종이심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에 좀 이렇게 교사의 손에 닿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의자를 놓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에 이제 고정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근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우리가 의자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막 장난치면 안 되고, 딱 올라가서 이거 공만 넣고 한번 굴려보는 거. 이렇게 길면 아이들이 뭐가 궁금하냐면 얼마 만에 내려오는지 되게 궁금해하죠. 이렇게 몇 초 안에 내려오지? 아이들 스톱워치 이런 거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이들 활용할 수 있잖아요. 10초 지났어, 뭐 100초 지났어, 이런 게 10초의 느낌이구나, 20초의 느낌이구나, 이런 거 충분히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내려오는 뭐 시간을 기록해본다거나 그렇게 해볼 수 있죠. 아까는 뭐 몇 초였는데 이러네, 그러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짧은 거는 몇 초가 될까? 뭐 요렇게도 나중에는 실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 실험이라는 게 사실 그 실험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을 활용해서 우리가 놀이에 또 적용이 된다라는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놀이 예시의 구상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자, 여기에서는 수업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 수업 절차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건, 요거는 제가 이 놀이 예시를 중심으로 좀 일반화시켰다. 그러니까 요 놀이 내용만이 아니라 이걸 포함한, 이건 예시고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정안을 따로 넣진 않고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교사로서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유놀이의 도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고민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자유놀이를 할 때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해요 라는 얘기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아까도 제가 놀이 중에 도입을 시작했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것 중에 하나다, 여러 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대에 따른 도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모여서 우리 자유놀이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이 저번에 말한 이런 거 준비해달라고 해서 놀잇감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민석이가 친구가 이걸 가지고 왔대. 종이관이 엄청 길어서 매트를 샀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기다란 종이관이 있었대. 실제로 제가 매트를 샀더니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석이가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거 재밌게 하면 너무 신날 것 같아서 그거를 집에서 엄마 차에다가 싣고 유치원에 왔다는 거야. 와, 민석이한테 우리 고맙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민석이가 가져온 이거 덕분에 어떻게 놀이할지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놀이 할 건지 우리 생각해 볼까? 우리 지금 생각 안 나도 그냥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어제 했던 것 중에 혹시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이런 것도 놀이해 보고 선생님이 이 기다란 종이관은 어디에 주면 좋을까? 선생님 그거는 미술 영역에 갖다 놔요. 혹은 쌓기 영역에 갖다 놔요. 우리 거기에다가 공 넣어서 놀래요. 우리 여기에다 탁구공 굴리고 싶어요. 그래서 쌓기 영역에서 그럼 탁구공을 한번 굴려보자. 그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가 관심을 보여서 유아가 교사에게 자랑하고 소개한다. 여기 민석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막 투닥투닥 이렇게 해서 민석이랑 소연이랑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그게 막 때리고 이런 거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온화하게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교사의 도움, 환경적 지원이 필요할 때 선생님 하면서 교사가 민석이가 선생님을 부르네요.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다 글씨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개입이 되려면 교사가 그 시작점이 도입 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설정이 바로 돼야 된다. 장소부터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 제가 하나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이 아이패드에 이제 프로크리에이터인가 그런 그림 그리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정말 그 감각이 없는데 그걸 이제 친구랑 같이 원데이 클래스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미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우리가 화분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제 그림 실력이 다 들통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실제 있는 곳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곳부터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해서 여기 없는 채로 그리지 말라. 여기가 안 보여도 제가 그 그림의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손가락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러면 이걸 다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려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참 이게 안 보이더라도 이
출발선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걸로는 아시지 못하겠지만, 다른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다? 유아의 관심사 시작. 유아의 관심사에 대한 행동의 시작 있잖아요. 시작죠. 우와! 우와! 이게 설령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아, 애들 이렇게 하고 있겠다. 그러면 나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는 게 시험장에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아이들 상상하는 부분을 따로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 왜 고려해? 근데 우리가 구상을 할 때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그림까지도 그려주셔라. 이게 유아의 관심사 행동 이런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교사로서 저 지금 스위치 온 했습니다. 교사 스위치. 교사 모드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자유놀이를 아이들과 상상했을 때 계획을 한다면 애들이랑 이때 이런 거 좀 내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제 말투로 해가지고 좀 길게 나왔거든요. 막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말투로 애들이랑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내가 인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하는 거거든요. 자, 유의할 점. 나 유의해야 돼. 소연아, 너 유의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찰을 통해 놀이 지원 시점을 결정한다. 이게 제가 느낀 바예요. 그래. 그냥 뭐 하고 있어?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라고 나의 다짐을 쓴 거죠. 요건 나의 다짐. 나의 다짐이다. 자, 그리고 놀이 중 유아 간 갈등 발생 시 놀이권의 박탈이 아닌, 이것도 그냥 쓴 게 제가 하지 마세요. 만약에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한테 친구 방해되잖아. 오늘 놀이 이거 그만. 이거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다짐을 한 거죠. 함께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가 그냥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요것도 내 말투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다짐해야지 요 느낌이면 훨씬 그걸 하나하나 글자들을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때 이런 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다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짐의 느낌으로 유의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놀이의 전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자, 전개에서 고민은 선생님들께서 전개에서 교사는 어떤 놀이 지원을 해야 하나요? 자, 제가 동극할 때 말씀드렸던 게 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하려면 유아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유아의 그 놀이 상황들을 상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그림을 사진을 아까 그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가지고 왔어요. 맨 첫 장면이랑 맨 마지막 장면. 자, 우리가 이게 상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이 구상이 그 요리 플레이팅 상상하듯이 구현하듯이 내가 이게 구현이 돼야 그 사이에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해결의 연속. 여기는 이제 또래와의 계속되는 갈등과 협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게 있어야 이 과정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의 일들,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아이들이랑 어떤 생각을 주고받을지, 넌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게임을 할 거다. 무슨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여기에다가 뭐 공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이 굴러가는 모습. 여기는 하나 큰 지관통이 있지만 이쪽에는 작은 것들. 그리고 이 긴 거를 좀 연결해서 우리 롤러코스터처럼 공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건 무조건 게임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상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자유놀이에서 중요한 건 이 상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이 되려면 무슨 상황을 보고 이런 놀이를 하게 됐는지 그 각본이 좀 필요하죠. 그건 뒤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일단 맨 처음에 관심사에 따라 탐색하고 탐구한다. 자, 이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제일 빨리 돌려, 내가 제일 빨리 굴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실제로 그냥 게임부터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관심사에 따라 탐색 탐구한다 라는 걸로 점점 심화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게임으로 시작되면 게임에서 또 더 큰 게임이 되거나 거기에서 구성놀이로 연결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관심사에 따라 탐색 탐구한다 할 때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 유아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제가 그 화분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선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아이가 일단 탐색할 땐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놀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때요? 맨 앞에 탐색과 놀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탐색은 왜 한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그럴 때는 아이들이 계속 그 탐색을 하느라고 몰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교사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뭘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좀 줄 필요가 있죠. 아이가 그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떤 이유로 개입한 시점부터 공동 놀이자로 놀면서 교사 또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자, 공동 놀이자로 일단 놀아보세요. 일단 놀다가 이거는 왜 이렇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교사가 질문을 하는 건 좀 유아들한테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알만한 거 있잖아요. 교사가 좀 공동 놀이자로 들어가면서 좀 어리숙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왜 이렇게가 안 되지? 이거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민석이가 이걸 발견해냈구나. 선생님 이게 안 보였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들어보는 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 현상으로 좀 몰입해보는 그거를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거죠.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디어, 요렇게 하는 건 어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교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사 주도하면은 막 이렇게 너무 그게 강경하게 거부감이 드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게 그냥 공동놀이자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아이들이 뭐를 갖게 되냐면 거부권을 갖습니다. 자, 거부권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거부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하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런 모습 자체가 교사가 유아랑 대화하면서 교사도 참여자로서 수평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제안하고 아이는 그걸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협상할 수도 있고 그 모습의 대화를 보여주면 띡 수험생 모드 좀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 유치원, 이 학급은 수평적이구나. 아이들이랑 이렇게 교사와 유아와 유아가 서로 수평적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 협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간이구나. 이거 자체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건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 이렇게 하면 교사도 하고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아이들이 덧붙일 수 있죠. 그래서 교사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우리가 교사가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제안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놀이 중에 같이 놀이하는 참여자일 뿐인 거죠. 그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요렇게 막 아이들이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준비할 때 계속 이건 뭐지? 저건 뭐지? 그 말투에 약간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고 내가 너무 당연한 것도 그냥 계속 우와! 이거 뭐지? 저거 뭐지? 너무 당연한 거. 그냥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한다면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건 선생님 스마트폰의 렌즈예요. 뭐 이렇게도 그냥 내가 시야를 좀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렇게 보는 연습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 아동자를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동자 뭐죠? 아동자 재밌게 이렇게 노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동스러운 거.
그냥 그런 이미지라고 그냥 생각했을 때 막 그 개념까지 막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동스러운 자아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애들이랑 끝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말투를 계속 아동스럽게 만들어 보다 보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공동 놀이자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존댓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거고, 아이들 존중하는 표현으로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존댓말을 너무 신경 쓰느라고 모든 핵심을 다 놓친다. 자, 내가 여기 앞에 이 문제에서 존댓말을 쓰느라고 이걸 다 놓치고 존댓말만 쓰고 온다면 존댓말을 포기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랑 노는 게 중요하지 존댓말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들이 배우는 게 중요하고 진짜로 공동놀이자로 반말한다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은 아이들의 놀이에서, 아이들의 의견에서, 그런 대화 속에서 그냥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댓말을 써도 돼요. 쓰시면 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재수 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초수 때 최종에 가서 완전 꼴찌로 떨어졌고요. 그때는 완전 그냥 폭망. 진짜 뭐 붙을 수도 없는, 뭐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수 때 최종에서 붙었고, 이제 몇 년 전에 의원 면직을 했는데, 재수 때 제가, 이거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때가 언제예요? 2014학년도가 아니라 2015학년도 시험이었어요. 14년에 공부를 했으니까, 재수. 그때, 저도 막 다음 카페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보지만, 제가 존댓말이랑 반말이랑 신경을 쓰다가 모든 수업을 다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때 경기도가 바깥놀이가 나왔었거든요. 숲에서 노는 게 나왔었는데, 그냥, 우와, 뭐 이렇게 했네요. 선생님이 사진 찍어줄게. 방금 했네요. 사진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냥 수업 상황에 몰입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의 배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걸 다 폭망하게 생겼다.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한다 하면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하자. 만약에 그게 무슨 진짜 죽을 죄고 우리가 법적으로 막 해서는 안 돼. 존댓말을 쓰다니 당신 막 철컹철컹.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전국 유치원에 오늘이건 내일이건 반말 쓰지 않은 선생님이 없을 거다. 근데 그 반말 쓰지 않은 선생님들이 다 무시를 했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존댓말, 혼낼 때 존댓말 쓰잖아요.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생각해보세요. 뭐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말을 쓴다고 그게 아니라 너 이거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해야지. 뭐? 누가 이렇게 뭐 진짜 내가 못 살아. 이런 반말이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요. 적용을 할 때 이 마지막 부분, 게임 시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게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인식해야 할 때. 그러니까 순서 지켜야지. 아니면 출발 신호 지켜야지. 너 먼저 하면 어떡해. 야, 나는 9개인데 너 10개잖아. 이거 구슬 똑같아야 돼. 이거 공 개수 똑같아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이런 거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이 협상을 하고 공평한지. 야, 그러면 나 심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너가 봐줘.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심판의 눈이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심판 이거 내가 잘못 봤는데, 뭐 내가 봤는데 너 심판 잘못 봤어.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에서 오심을 하지 않기 위해 판독을 하죠. 비디오 판독.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올림픽에서 한 것처럼 이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못 보면은 이거 보는 거 어때?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또 넣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게임 방법을 다시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게임으로 했던 거니까 그거 하는데, 그럼 여기서 공놀이터라고 하면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굴려야 돼, 저기서부터 굴려야 돼. 근데 우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줄 서서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 자, 여기 다양한 문제 상황 발생 및 해결의 연속. 자, 관심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있었고 그 사이를 계속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간 첫 번째와 마지막을 상상해서 이걸 우르르 생각한다기보단 나중에는 이렇게 쭉 흐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 상상한 다음에 그 상황을 풀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한 번에 연결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문제 상황과 발생, 해결의 연속과 뭐 관심사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어떻게 완성돼서 심화 확장이 이렇게 될지에 대한 게 한 흐름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연습을 하느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제가 따로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양한 문제 상황 발생 및 해결의 연속. 또래 관계에서 민주적인 문제 해결책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민주적인 학급 문화를 보여줍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단 한 명의 갈등도, 단 한 명의 의견 충돌도 없이 놀이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업 실연에서. 근데 우리 유치원에 가면 어때요? 유치원에 가면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야, 진짜 막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애들이 갈등 생기면 안 되는데, 애들이 막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어디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친구와 갈등을 뭐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등을 느끼고, 갈등에 대해서 이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의견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 어른들의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토론도 하고 좀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면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작은 사회인 작은 시민들인 이 아가들 다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민주시민의 기초를 기른다라는 맥락에서 유치원을 바라보지만, 유치원의 목적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기초니까 아주 작은 사회에 아주 작은 시민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경험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회성 발달에도 되게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친구를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우연적으로 공격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친구와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근데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너 이렇게 왜 했어? 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지? 나 근데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거 하고 너는 여기서 저거 하면, 너는 저기서 이거 하면 어때?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좀 넓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자료를 뭐 해야 되겠다. 뭐 놀이 에피소드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공간을 넓히건 자료를 다시 추가하건 보완하건 놀이 에피소드로 너 샌드위치 가게 하고 싶어? 오케이. 나 여기서 음료수 가게 할게. 우리 꼭 같이 팔 필요 없잖아. 우리가 서로 여기 음료수 가게 나만 하고 싶으면 일단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푸드코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심화 확장 되다 보면 처음에 음료수 놀이만 하고 싶다고 하고 샌드위치 가게만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어느새 여기에 푸드코트가 됐네. 선생님 여기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예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적용했더니 방금 오히려 놀이가 재밌어졌어. 그럼 뭐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결과가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 갈등을 보고,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더 좋으니까 일단 생각을 들어본다라는 습관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저희 반 아이들이 계속 약간 서로를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고급진 단어지만
서로 이르고 이르는 관계 있잖아요. 나 너도 감시해. 너 나도 감시해. 그러면 나도 너도 감시해. 그래서 서로 남 탓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어가지고 계속 그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방안 찾는 방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가 뭐 민주적이어서 막 그랬다기보단 와,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선생님 누구 그랬어요? 선생님 누구 그랬어요? 누구 그랬어요? 와,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어. 이럴 때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몇 주 뭐 몇 달 했는지 정확히 뭐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뽑기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때의 희열이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교사를 그만둔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진짜 내가 고생하길 잘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습관을 그래도 들여주니까 아이들이 해결책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그래도 그 길로 조금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좀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유치원에서 그러면 너무 힘든데 좀 습관을 들여놓으면 교사가 나중엔 좀 편할 수 있겠죠? 지금 앞에 여기 유혈점을 제가 중복해서 넣었는데 여기를 좀 빼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공간, 자료, 놀이 에피소드 등 우리가 해결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해결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자, 여기에서 다양한 해결책들. 우리 공간의 확장, 이동, 공간을 넓힌다. 너무 좁아. 우리 공간을 넓히자. 아니면 넓은 공간을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게 되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공간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과정. 아무도 없는 복도는 어때? 이야기 나누기 매트 자리에 아무도 없어. 여기서 하는 건 어때? 뭐 물론 저는 이 매트 이야기 나누기 매트를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쌓기 영역의 교구장을 움직여서 넓혀볼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 새로운 자료로 그 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친구를 방해했어. 작품이 부서졌어. 더 튼튼한 자료를 찾자.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요런 굉장히 얇죠. 아이가 여기에 좀 무거운 걸 넣었어요. 그래서 우르르 이거 터졌어. 우르르 터졌어요. 우리 이거 경험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걸 넣었는데 이게 얇고 찢어지기 쉬운 재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이거를 더 튼튼하고 이 밑에가 안 뜯어지는 거는 뭐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두꺼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찾아보자. 우리 저번에 집에서 안 쓰는 종이 봉투 다 모아왔잖아.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뭐 울타리 벽 세우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 블록으로 쌓은 벽을 큰 종이 상자로 바꿔본다. 블록으로 쌓는 게 무너지니까 좀 큰 종이 상자로 바꿔보고 얇은 종이 봉투가 찢어져서 두꺼운 종이 봉투를 찾아봤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완벽한 놀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는 완벽하지 않아서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제가 공부 강박이 고3 때 공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강박이 심했거든요. 아침 이제 9시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 9시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전날 밤에 자, 나는 9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10시엔 이거 하고 11시엔 이거 하고 12시에 이거 하고 뭐하고를 밤 10시까지 막 써놔요. 자, 그렇게 쓴 다음에 아침에 9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X 나 이거 오늘 못해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100을 하지 않는 한 0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완벽하게 놀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굴리는 게임을 만들 거야. 뭐가 필요하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우리 이렇게 설계도 만들었어.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이래서 만드는데 만들 때 완벽하게 우리 이거 완성되지 않았잖아. 우리 이거 계속 완성시켜야 돼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언제 놀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만드는 그 과정이 놀이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라고 물론 놀이와 일의 연속성이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일을 하다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구현을 머릿속으로 해서 완벽하게 한다라는 게 놀이의 특성과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는 이렇게 막 어기적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당탕탕 되다가 어쩌다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이 훨씬 아이들은 몰입감이 좋고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하죠. 실제로 유치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 놀이를 하는데 소방관의 모든 걸 갖추고 놀이해야 돼. 얘들아, 소방서가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놀이할 수가 있어? 요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놀이, 그 다음에 놀이 내용. 제가 아까 샌드위치와 그리고 음료수 가게에서 서로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같이 만들자 하다가 따로따로 만들고 나중엔 푸드코트가 됐다.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댔죠. 그래서 그건 놀이 내용이 이제 심화 확장된 거죠. 공간도 확장됐을 수도 있고 자료도 추가될 수 있었지만 중심적으로는 변화된 게 뭐다? 주제가 변화된 거죠. 내용 자체가. 나는 샌드위치만 팔고 싶어. 음료수도 팔자. 아, 여기 샌드위치 가게 있다고 하고 옆에 음료수 가게 있다고 하는 거 어때?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와 음료수 가게가 따로 생기게 되니 그 다음 관련된 다른 가게들도 연쇄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난 여기 초밥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예전에 뭐 저도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초밥놀이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서 아이들이랑 무슨 초밥 만들기 대회를 열었다가 이제 그때는 개정 누리과정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었다가 아이들이 미술 영역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위에 온갖 초밥 온갖 이제 창의성을 막 발휘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무지개 초밥 이건 설탕 이건 망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밖에다가 전시하고 애들 그거 계속 팔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또 미술 영역 가서 야 그러면 나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푸드코트가 되기까지 또 잠깐 생각해보면 샌드위치 가게에 있다 음료수 가게에 있다가 막 놀다가 아이들이 뭐는 어디 있어요? 나 이거 먹고 싶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우동 파는 집 하자. 우동 파는 집. 아니면 나 만두 가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미술 영역에 우연히 애들이 클레이로 막 만들고 있어. 이거 뜯으면 수제비야. 막 이렇게 해서 수제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갔다가 이제 이거 수제비 만들었어요. 여기 수제비 이거 팔 가게 없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제비 가게가 또 생기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당탕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술 영역 갔다가 언어 영역 잠깐 갔다가 나 거기 우리 음식책 있잖아. 음식책에 거기서 봤는데 음식책 우리 언어 영역에서 가져와가지고 미술 영역에서 우리 그거 만들자. 만두 만들자. 그렇게 해서 보고 애들이 그거를 이런 게 있네? 이런 모양이 있네?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언어도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놀이 내용이 확장되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갔다가 필요한 물건, 미술 영역에 이제 우리가 뭐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놀이가 그냥 쌓기 영역이면 쌓기 영역, 너네 쌓기만 해야 돼. 이런 거 절대 없죠. 미술 영역에서 너네 미술만 해야 돼. 절대 없고, 미술에서 저길로 가고, 쌓기에서 미술로 가고, 궁금하면 언어도 가고, 애들이 도미노 조각 필요하면 과학 영역이나 수조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통합적으로 그 영역별로 연계가 될 수 있게. 그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이들은 그 연계된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냥 물건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 미술 영역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재료가 저기 있어. 저 장소에. 자, 미술 영역, 쌓기, 과학, 여기 언어, 이렇게 수조장, 이렇게 역할 이렇게 있다 하면 아이들이 나 미술여행 가야지 이런 느낌보단 여기에 그 재료가 있어. 여기에 그 재료가 있어. 야 여기에 그거 있어. 그 책 있어. 여기에 그 구슬 있어. 여기에 뭐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영역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재료가 있는 곳이라고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면 아이들이
훨씬 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영역별로 무조건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었고, 저 또한 뭐 교육과정 그 개정 누리과정 전에도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쓰고 이렇게 가지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선 이것만 써야 돼요. 여기에선 이것만 써야지. 누가 이거 가져가요? 여기에선 이것만 써야 돼. 이런 뭐 세대는 아니니까 그냥 아이들이 재료가 필요해서 가는구나의 느낌으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이 과학적 개념이 반영된 이 수업 상상할 때 어느 장소를 떠올리시냐 했을 때 제가 거기 과학 영역 이렇게 써놓고 뭐 이것저것 써놨잖아요. 우리가 그 재료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내가 주로 뭔가 블록이 필요하다면 블록에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관이 과학 영역에 있었어요. 아이들 과학 영역에 있으면 애들 그냥 이거 여기에서만 쓰면 뭔가 좁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과학 영역 그래도 상대적으로 좁으니까 이거 바로 들고 옵니다. 야, 이거 여기 나 가져왔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들고 오죠. 그런 식으로 그냥 나 스스로도 영역 연계는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아이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재료 그냥 가지고 오는 무슨 공간이다. 그냥 공간을 하나하나 모아둔 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할 점, 교사가 이제 공간이 좁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놀이 공간을 넓혀주거나 해당 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함께 탐색해본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그런 거 써도 돼요. 예 해가지고 복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재료에 대한 이해가,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복도 뭐 이야기 나누기, 빈 공간, 교실 내 빈 공간, 교실 내 빈 공간이라고 써볼게요. 교실 내 빈 공간. 그리고 재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료의 특성, 종류 등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유아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이게 제가 아이들이랑 상상하면서 애들이랑 대화하면서의 다짐이라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그 다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주절주절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를 제 생각을 쓰고 선생님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막 뭐를 갖다 붙이고, 저는 뭐 갖다 붙인 거예요. 좀 그냥 제가 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면 내 다짐에 맞아, 뭐 이런 느낌을 찾아보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놀이구상 예시입니다. 놀이구상 예시. 제가 앞에서 이거 한번 해본다 그랬죠? 자, 제가 요거는 캐리비안 베이 가가지고 이제 워터파크 이 사진 찍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지관과 닮아있죠? 요렇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게 이름이 뭐였죠? 무슨 루프, 아쿠아 루프였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3, 2, 1, 뿅! 이렇게, 안 보이네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를 아이들이 탈 수는 없지만, 우리 아빠가 탔어, 우리 엄마가 탔어, 저기 내려온다, 우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슝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막 진짜 인상 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야 여기에 사람 탔다고 하자. 그래서 뭐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요. 공도 넣고 사람도 넣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이런 우리가 구슬을 사람이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뭐 아이들이 이 실내에 있는 거잖아요. 캐리비안 베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실내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해서 실내에 이렇게 나오는 요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아이들 탁구공 나오는 시점에 이거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천을 아이들이 깔 수도 있어요. 야, 여기 물이래. 야, 그러면 파란색 천 가져. 파란색 천. 그렇게 해서 꼭 파란색은 아니어도 되지만, 아이들이 좀 그럴듯하게 그냥 그게 물이라는 걸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여기다가 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아이들의 마지막 놀이를 상상해야 됩니다. 마지막 놀이 완성, 플레이팅을 상상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게, 그 각본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이들이 기억에서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 기억 속에 이제 기억을 통해서 각본을 만드는데 각본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연령이건 그런 언어적 능력이건 기억력 이런 온갖 그 발달을 통해서 이야기 구성 능력이 이제 발달되면 아이들이 이게 좀 더 심층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만 5세는 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고 이거 또 이런 슬라이드 만드는 거도 길도 뭐 어떻게 해야 꺾고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내야 되고 여기 휴지심이 뜯어지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아이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놀이는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 재료와 관련된 닮은 어떤 사전 경험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사전 경험은 선생님들의 그 취미생활, 그리고 우리 여행 가는 거, 그런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인상을 더 느낀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아이들이 이렇게 더 특별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걸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데려가는 데는 뭐 거기서 거기 이거 뭐 캠핑장, 우리 또 뭐 있어? 키즈 카페. 뭐 키즈 카페 안 가봤어도 우리 이렇게 방방 타고, 물론 이제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방방, 뭐 저기 홈플러스, 저희 동네 홈플러스에 이렇게 키즈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좀 투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보고, 아이들 이렇게 노는구나. 그런 것들이 또 여긴 키즈 카페예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놀이터 만들기. 요거를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이 놀이터에 보면은 정말 여러 지관이 많아요. 오, 막 이렇게도 들어가고요. 막 여러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올라가는 공간을 계단으로 꾸밀 수도 있죠. 계단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통통통통 올라가서 슝 하고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탁구공이나 구슬을 사람처럼 하거나 그걸 아예 레고 사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떨어뜨려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이터를 구성하다 보면 여기를 이어보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이어보고 싶을 수 있어요. 계단도 만들고요. 여기에 끈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지역사회 놀이터에서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주변에 인근 놀이터들 많을 거잖아요. 그런 놀이터를 상상해보시고, 아이들이 이거 놀다가 이런 거 만들어서, 여기 구름사다리, 이걸 구름사다리라고 하나요? 이거 흔들다리 만들자. 흔들다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노끈, 뭐 리본끈, 우리 뭐 빵끈 이런 걸로 엮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엮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자로 해볼 수 있고, 상자. 예를 들어 요거 상자 옆에 붙여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그리고 요거는 지관이고 여기에 상자를 또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상자에다가 이 구멍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구멍은 어떻게 뚫을 거냐? 교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도와줄 때, 여기에다가 너희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선생님이 이거 뚫어주는 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의뢰를 받아가지고 교사가 물리적 지원을 좀 해줄 수가 있죠. 교사의 그런 행동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 이런 상자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요 재료와 관련해서는 재활용 관련해서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들 뭐 어떤 상자일까요? 택배 상자 중에 우리가 택배 상자는 이제 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거 바퀴벌레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잘 그거 하진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깨끗한 상자라고 하고, 깨끗하게 속에 포장돼 있던 상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 상자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우유값 같은 걸로 우리가 뭐 기다란 우유값, 이렇게 500ml 우유값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자 같은 건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만든다. 맨 처음에는 그냥 상자랑 두 개를 연결 짓다가 와 이거 놀이터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놀이터 사진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태블릿 PC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린 거를 여기다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제가 아까 뭐 설계도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되죠. 야, 이거는 휴지심이야. 이거 휴지심. 야, 이거 상자. 그러면 이거 가져오자. 나 이거 찾아올게. 뭐 요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이거 연결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거 이거 가본 거대로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상상해서 하는 거 어때? 그러면 공상상 놀이터 아니야? 막 뭐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우당탕탕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면 놀이가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정말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정신없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료 장학, 오늘은 저번에는 수업 장학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제 동료들이랑 좀 나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유놀이 속 배움 찾기, 교육적 의도, 배움 내용을 말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수업 한 다음에 수업 실현 후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 배움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온다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꼭 그 다음 추가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갖고 이런 의도로 하는 거지. 과정 안에도 활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 교육적 의도를 갖고 이게 조건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되겠구나. 이게 다 사실 조건이거든요. 조건으로 나올 수 있죠. 아이들이 뭐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혹은 장면을 포함할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게임 규칙을, 뭐, 게임의 구성 요소를 반영해서 상호작용할 것. 이게 조건이고, 이게 답변이고, 뭐, 이것저것 복합적인 거죠. 결국에는 교사 모드로 했을 때, 그냥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애들 배운 게 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책무성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았는데 옆에 반 선생님이 누군가가 선생님 여기에서 애들 뭐 배웠어요 했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애들이랑 놀았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생님 교사잖아요. 우리는 뭘 배웠는지를 계속 봐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지원 계획도 나오고 하지. 그냥 노는 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놀고 있는 거고 나는 계속 교사로서 눈을 쫓는 거죠. 이렇게 추적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아이들의 그 경로. 우리 무슨 걷기 하거나 러닝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걷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삼성 헬스 이런 거 뭐 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의 이것을 추적하는 느낌인 거죠. 교사는 그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외우는 게 어렵고 직접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에서 관심사, 흥미에 따라 놀이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친구를 불편하게 하였음.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놀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대안을 찾도록 지원함. 자, 여기에서 뭐 사회관계, 라고 한다고 하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경청하면서 함께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배우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무엇을 배웠나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소통. 친구와 함께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게임 규칙을 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을 익혔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경험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 탐구 부분. 지관의 기울기를 변화시켜서 탁구공의 속도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물과 움직임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물의 높이, 기울기 등을 변화시켜보며 문제를 해결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계속 흑백 요리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러시겠지만 앞부분만 보셔도 돼요. 그냥 그게 심사위원이 있고 뭔가 평가받는 맥락이라 제가 그게 좀 예능이고 자연스럽게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좀 예로 계속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함과 동시에 놀이 속에서 함과 동시에 나 이거 아이들이 이런 거 배우게 하고 싶어 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계속 그럴 순 없지만
의도가 중요하다. 내가 구현한 걸 질문하고 뭔가 그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의 이제 요리와 좀 다른 건 나는 내가 해서 내 의도대로 만드는 거고, 내 의도는 의도인데 아이들은 또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의 또 놀이에서 내 의도가 또 수정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거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의 크기와 지간의 크기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간의 너비보다 공이 더 작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놀이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할 때 길이, 넓이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뭐 요런 거에서 자연 탐구 측면에서 요런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동료 장학 중에 제가 전문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방안, 그래서 이제 추가 질의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교사로서 느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었다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 말하시오. 이런다고 하면 제일 이제 과학적 개념이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워요. 아, 이게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과학이 어려워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요런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과학 싫어하고 못했어요. 아, 그리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들이랑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해요. 요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수학과 과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뭔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집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재미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합니다. 솔직하게 내 수업에 그게 좀 어그러졌다. 과학적 개념을 반영하는 게 내가 갑자기 과학적 개념 얘들아 기울기가 어떠니? 얘들아 막 요렇게 뭐 기울기 쓸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기울기 쓸 수 있는데 되게 뭐 예를 들어 중력이 어떠니? 부력이 어떠니? 이런 말을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말을 썼어. 그러면 요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교사가 인지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반성적 사고. 그래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여기 써봤습니다. 수학자와 과학자와의 만남. 그래서 여기 수학자, 과학자 관련 연수나 과학자와의 대화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 해볼 수 있고 우리 유튜브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수학자, 과학자를 초빙해서 생활 속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 수학과 과학이라는 분야임을 인지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이 나오려면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죠. 그래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전이 아니라 작년에 어떤 수학 관련한 분과 어떤 수학 관련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선생님 수학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과학은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카페였는데 저게 다 과학적 개념이 반영됐죠. 저게 다 수학이에요. 이런 게 수학이에요. 뭐 책상이 수학이에요. 그때 느꼈던 게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다 녹아져 있구나. 저도 그게 잘 안 보였었던 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인지하고 살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분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자의 역사에 대해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자가 그것을 왜 그렇게 공식을 만들었지? 어떤 맥락에서 그게 필요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수학자들이 고민하고 과학자들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수학과 과학은 우리가 어떤 문제집, 우리 문제 푸는 거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그렇지, 물론 거기에서도 어떤 서술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뭔가 딱딱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과 별개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과학의 개념을 반영한 수업이 어려운 게 수학이랑 과학은 문제집에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뭐 그런 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이렇게 써놨지만 하나 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과학자의 그런 눈빛, 되게 반짝반짝하고 그 분야를 사랑하는구나. 결국에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고. 전문서적 읽기. 세상에 숨겨진 수학과 과학의 원리, 법칙, 공식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서점에 방문해서 직접 요즘 발간되는 책들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겠습니다. 요건 제 말투죠. 요건 제 경험이고.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좀 못했다. 그러니까 좋아했거든요. 수학은 정답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복잡해지면 도대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지? 막 요렇게 되게 복잡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데 이걸 쉽게 가르쳐주는 책은 없을까? 해가지고 뭐 이런 책을 보면서 이상한 수학책, 뭐 개념, 용어, 이론을 쉽게 정리한 기초물리사전, 뭐 물리과학. 그래서 옆에 이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이상한 수학책. 뭐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풀어준 수학적 사고의 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푸는데 수학적 사고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고, 뭐 기초 물리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요건 되게 쉽다고 하지만 되게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찰력, 그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내용 자체가 뭐 어렵긴 한데 쉽게 정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제 기준에서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상 속 발견 훈련. 저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현상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유아들의 놀이 속에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반영됐는지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의 한 장면을 찍고 그거에서 과학적 개념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과학적 개념, 움직임의 물리적 법칙이 반영된 놀이 예시인데요. 여기에 과학적 개념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공이 굴러가는 것들. 공이 손으로 튕겨서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힘을 가하는 거. 그리고 바람으로, 이거 휴대용 이제 선풍기인데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과학적 개념은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도록 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말투를, 이거는 수험생 모드입니다. 조건 예시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힘이 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인식하도록 놀이 장면을 포함할 것, 설계할 것, 반영할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물체의 모양, 물체와 표면의 질감이 물체의 속도, 거리,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뭐 인식하도록 상호작용할 것. 여기에서 뭐 이게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두 가지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놀이 상황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굴려야지. 예. 오. 튀겨봐야지. 오. 그냥 굴려보자. 꼬린. 저기 꼴대 있어야 되겠는데? 이 구슬로 해보면 어떨까? 오. 얘가 더 무거운가? 오. 원래 구슬이 더 무거워. 선풍기로 바람 불으면 되나 한번 보자. 오. 꼬린. 오. 야, 이것도 해봐. 이것도. 뭐, 이건 안 가는데? 이건 동그랗지 않잖아. 이거는 여기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니까 안 돼. 다른 것도 해볼까? 그럼 동글동글한 거 찾아와 보자. 이거 휴지심 어때?
오, 이렇게는? 이렇게는 여기가 안 된다고. 여기 동글동글하지 않잖아. 이렇게 해봐. 오, 저기로 가버렸다. 이게. 오, 얘들아, 우리 동그란 거 또 찾아오자. 이건 어때? 오,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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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근데 여기 다 떨어지니까 뒤에 뭐 비닐이라도 우리 받쳐놓는 건 어때? 아니야, 아니야. 상자 받쳐놓자, 상자. 이거 사람 태운 엘리베이터야. 여기 맨 얘가 옥상이래. 올라오세요. 대피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서 끌어당겨, 끌어당겨. 너무 빨리 도착했는데? 여기 더 높았으면 좋겠다. 오, 여기까지 왔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여기까지 왔다. 우와. 우리 이거 돗자리로 해보는 거 어때? 돗자리는 천보다 더 탄탄한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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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봐봐. 저 종이, 저 박스는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미끄럼틀이 안 만들어지잖아. 이거 플라스틱 박스는 더 단단해서 잘 될 것 같아. 오,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자, 그래서 보고 오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바람으로 움직일 수도 있네. 그리고 이게 안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아이들 탐색해보면서 또 게임해볼 수도 있고, 이 바람 말고 또 뭐 있죠? 바람 만드는 거? 선풍기, 큰 선풍기.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입바람. 아이들 요걸로도 게임해볼 수 있고,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뭐 입바람. 그리고 여기서 도르래. 자, 여기서 한 번의 작은 힘으로 아래에서 위로 물건을 옮기거나 내릴 때 유용한 도구가 있음을 안다. 자,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그래서 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 여기서 엘리베이터 놀이에서 더 높게 하고 싶어서 상자를 붙여가지고 해볼 수 있죠. 상자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테이프로 좀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끝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끝까지 갔다가 또 내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대피하는 것도 놀이할 수 있어요. 여기로 대피해, 옥상에서 대피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이거를 한 명씩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올리니까 훨씬 편하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 말로 내가 수업 조건을 채운다면. 그래서 그 수업 조건이라는 게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선생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도르를 사용했구나. 뭐 이것만이 수업 조건을 담는 게 아니죠. 이 유아가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는 게 아니라 유아가 인식하게끔 질문도 하고 그게 유아들의 반응에서 나오면 그걸 어느 정도 경험하고 인식하고 뭐 적용해보고 그거를 해봤구나. 그 정도의 그 정도를 배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르래 했구나. 잘했어요. 요 정도로는 아니라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그냥 이렇게 할 때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느낌. 물어보거나 선생님이 발견해주거나. 그러면 더 높이 이렇게 하려면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얘들아 여기 더 많은 사람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아니면 옆 마을에 산이 있어. 여기 산이 높아요. 그래서 물건을 줄 때 우리 이거 여기에 줄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 담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담은 모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성을 봤다고 하면 아이들이 성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 너무 높아요. 제가 이 물건 줄게요. 자, 빌려줄게요. 여기 바구니에다 넣어줄게요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르륵 도르래 쪼르르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쪼르르륵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 주제 내용에 따라서 요 도르래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제가 공 굴리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이 의도는 이 재료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유연성의 정도랑 좀 더 크죠. 물론 마찰력도 있는데 유연성이 좀 더 크죠. 이거는 완전히 흐물흐물 변형이 아주 쉬운 천이고 어느 정도로 변형이 가능하나 그래도
완전히 구겨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구겨는 지는데 이렇게 천처럼, 천보다는 좀 고정적이고, 이건 좀 더 훨씬 유연하고, 이건 아예 딱딱한 재질. 이거는 딱딱해서. 이거는 뭉치면 다 뭉쳐지는구나. 요렇게 아이들이 알면, 아, 어디에서 굴리는 게 좀 더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데는 좀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는 쭉 내려오고, 거의 쭉 내려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런 탐색을 통해서 지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천도 가져왔고, 돗자리도 가져왔고, 아, 우리 딱딱한 길이 필요해. 자동차 길은 딱딱한데. 아, 그러면 우리 저기에 있는 플라스틱 뭐 상자를 가져와 볼까? 종이 상자를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여기에 해볼까?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야, 이것도 평평해 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가져왔는데, 이게 짧잖아. 이거 너무 짧아.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건 그냥 낭떠러지야. 뭐 이렇게, 뭐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거는 낭떠러지인데 더 길어야 돼. 해가지고 더 붙이고 싶은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야,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여기 옆에다가 만들 수도 있죠. 여기도 길이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놀이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동차 길도 만들고 싶다고 할 수 있죠. 아, 나 여기 공 말고도 이것도 굴려볼래. 뭐 요렇게 아이들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어떤 놀이 주제를 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자동차끼를 만들건 뭐 하건. 그래서 재료가 나왔을 때는 내가 주제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제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워터파크도 보여드렸고 놀이터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재밌는 놀이를 또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